사실상 공무원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공무원 사건은 뭐냐면 굉장히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원고는 1972년 전남 광주지구 교정직 9급에 합격해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나 이제 후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당연무효다 해가지고 취소를 한 거예요. 임용을 취소했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제 의외로 옛날 그 사건들 보면 꽤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임용 결격 사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가 뭔지도 사실 관심이 없어, 일반은. 그럼 없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전과자. 그래서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든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다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 여러분 이제 임용 결격 사유, 벌금형 이건 괜찮아요. 과태료 전혀 문제 안 돼요. 과징금 문제 안 돼.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음. 제가 친구 싸움 말리다가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폭행죄로 이제 고소돼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다가 기소유예. 그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가 전신에 타투, 문신 새겨져 있는데 괜찮냐고. 우리 조폭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공부한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가 봤는데 전신에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근데 결국 합격했어요. 그 상관없다. 근데 경찰 공무원은 여러분 안 돼요. 문신이 좀 심하면 경찰은 이게 그거 탈락 사유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수술해서 지우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 준비하셔야 돼요. 경찰은 이제 문신이 좀 심하면. 근데 요즘 타투법이 지금 제정안이 제출됐죠. 이제 그런 거 예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국가가 금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자,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과실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예전에 이제 확인이 안 되고 모르고 임용했다는 거지.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렇게 과실로 이제 임용을 했는데 이게 발각되지 않은 채 지금 10년, 막 2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10년 공직생활을 했대. 무효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에요, 사실상 공무원. 사실상 공무원. 자, 이 무효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무효라는 게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효는 치유가 안 돼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는.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럼 그동안 공무원에 생활하고 월급 받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출근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처럼 막 퇴직급여를 청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청구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당연무효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개인은 딱 확인하죠. 자기네들이 모르고 임용, 자기들 과실이면서 우리 그런 가족들 어떡하라고 지금 갑자기 취소하면 이제 좀 억울하니까 이제 다툰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했어요? 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후자 명부에 등록된 때가 아닌 임용 당시. 이거 임용 당시라는 거, 이거 기출문제. 임용 당시 법률 기준으로. 또한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용행위는 무효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효. 취소사유 아니라는 거고, 이거 다 기출문제예요. 무효, 임용 당시 기준이다. 자, 그래서 이런 취소 통지 또한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신뢰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 국가가 과실로 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취소하는 거는 신뢰 원칙이 위배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거 신뢰 원칙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영업법, 근로기준법에 한 퇴직금 적법한 고용관계 성립되어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라 원고는 사실상 근무에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상 근무해 온 건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다. 되게 억울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진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지도 않아.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잖아. 10년 동안 월급 받았잖아. 일한 거에 대해서 다 뭐 환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 아까 개인 택시 사건은 좀 억울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손을 들어준 거고.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는 그래서 판례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판례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이제 판례.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을 때 판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판례를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른 쟁점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럼 이분이 공직생활 하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했던 거 있죠? 국민에게 했던 행위들 있죠? 그건 다 유효예요, 유효. 그런 분들까지 다 무효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는 무효다.